한국은 아직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죠. 과거에는 중국 속구,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지배, 지금은 미국에 의존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것뿐입니다. 미국 명문대학교 강의실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발언에 20세 한국인 교환학생.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지혜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던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외교관인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하버드 대학교 편입에 합격한 그녀는 국제 변호사가 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지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동양사학과의 한국사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선 첫날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자, 오늘은 한국 전쟁과 그 이후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윌슨 교수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55년 한국 전쟁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원조와 기술 지원을 받아 경제적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미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다카시, 중국에서 온 리웨이, 그리고 몇 명의 유럽 학생들이었습니다. 지혜는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받은 달러와 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한국 경제의 밑바탕이 되었죠. 교수는 계속해서 미국 중심적인 관점에서 한국사를 설명했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은 마이클이라는 미국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윌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근대화 과정에서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며 현대에 와서는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발전 능력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에서 온 다카시가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항상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살아온 민족이네요. 중국에서 온 리웨이도 거들었어요. 고구려도 사실은 중국 역사의 일부인데 한국이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지혜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발언이 모두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수업이라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윌슨 교수가 갑자기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있군요. 지혜 씨, 당신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의 시선이 지혜에게 고정되었고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혜는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미국의 원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성과입니다. 지혜의 완벽한 영어 발음에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미국의 원조는 그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지혜 씨,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한국 측 시각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서구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교수는 지혜의 발언을 일축하려 했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미국 국무부 문서와 세계은행 자료를 모두 영어 원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1955년대 한국이 받은 미국 원조는 주로 식량과 생필품이었고 경제 발전의 핵심인 중화학공업은 한국인들의 기술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지만 지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엄연한 한국사의 일부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중국 학자들도 고구려를 한국사로 인정했어요.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다카시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윌슨 교수가 손을 들어 지혜를 멈추게 했어요. 자, 이 정도로 하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주장보다는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는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마이클이 다른 미국 학생들과 함께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뭐야? 첫 수업부터 교수님께 대들고 난리네. 마이클의 말투는 명백히 무시하는 투였어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미국 덕분이잖아. 지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미국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적 장학금으로 여기 온 거예요. 하지만 마이클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그것도 어차피 한국에서의 얘기지.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두고 봐. 그때 일본에서 온 다카시가 일본어로 다른 학생에게 말했어요. 조센징들은 정말 뻔뻔해. 역사도 모르면서 우기기만 하네. 그는 지혜가 일본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다카시 상, 당신이 지금 한 말은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는 것은 당신 쪽이에요. 다카시는 지혜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에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리웨이도 중국어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피해자 행세를 해. 자기들이 중국 문화를 베껴간 주제의 지혜는 이번에도 완벽한 중국어로 반박했습니다. 리웨이, 당신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한국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한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많아요. 리웨이는 자신의 말을 지혜가 완전히 이해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은 지혜가 이렇게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라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미국 학생 중 하나인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언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를 향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혜는 혼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지혜를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혼자 앉은 테이블 근처로 지나가는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저 한국에 첫날부터 교수님한테 대들더라. 아시아 애들 특징이야. 자기네 나라 자랑하려고 안달이지. 교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학생이 반박한다고? 예의가 없네. 이런 대화들이 지혜의 귀에 들려왔어요. 지혜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수업들에서도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다른 과목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 아무도 지혜를 자신의 조로 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혜는 가장 마지막에 남은 조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 조원들도 지혜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너 때문에 우리 조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조장인 브래드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들한테 찍혀서 성적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지혜는 최선을 다해서 과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지만 조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수업이 모두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복도에서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을 마주쳤습니다. 우리의 역사 전문가네. 마이클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오늘 교수님께 또 새로운 한국사 강의 해줄 거야? 그의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마이클, 나는 단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지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증거를 대봐. 마이클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들이 진짜라는 증거 말이야. 그냥 한국에서 배운 거 그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지혜는 내일 수업 때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지만 마이클은 기대 안 해라며 친구들과 함께 가버렸어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있던 지혜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룸메이트인 미국 학생 엠마도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지혜를 어색해하며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자신의 책상으로 가버렸어요. 평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노트북을 켜고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말한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자료, 세계은행 보고서, 그리고 여러 나라 학자들의 연구 논문들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원문으로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던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내일부터는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지혜는 내일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밤늦도록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 노트북과 가방 안에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 기밀 해제 문서, 세계은행 경제 보고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동아시아사 논문,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고구려사 연구 자료까지 각국 언어로 된 원문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지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적대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이클이 친구들과 함께 지혜가 지나갈 때마다 오, 우리의 역사 박사님 오셨네라며 비아냥거렸고 다카시는 일본어로 오늘도 또 설치겠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윌슨 교수가 교실에 들어오며 오늘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교수의 말에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주제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 준비한 분야였거든요. 윌슨 교수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고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측면도 있어요.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강제 동원설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지만 지혜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었어요. 지혜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다카시가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강제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측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카시의 발언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마이클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계속 과거 일만 가지고 일본을 괴롭히는 거죠? 이미 일본이 사과도 했고 보상금도 줬잖아요.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데 다른 미국 학생들도 맞아라며 동조했습니다. 리웨이도 거들었어요. 중국에서 보기에도 한국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전쟁 때는 어느 나라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한국만 유독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일어섰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하신 말씀들은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윌슨 교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어제도 말했지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하지만 지혜가 말을 끊었어요. 교수님, 바로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돌렸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2007년에 기밀 해제한 문서입니다. 1944년 미군이 버마에서 포로로 잡은 한국인 위안부들의 증언 기록이에요. 완벽한 영어로 문서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히 강제로 끌려왔다, 속임을 당해서 왔다는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지혜의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카시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건 일부 사례일 뿐이야 라고 일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즉시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다카시, 일부 사례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 자료도 있어요. 그러고는 또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 발행한 보고서예요. 일본어 원문으로 되어 있죠. 지혜는 유창한 일본어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도 군의 관여와 강제성이 명시되어 있어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도 1993년에 이를 공식 인정했고요. 다카시는 자신의 모국어로 반박당하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있어요. 지혜가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이에요. 독일 학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지혜는 독일어 원문을 유창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독일에서도 이를 조직적인 성노예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이렇게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각국의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중국어로 저런 자료들은 믿을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지만 지혜는 즉시 중국어로 반박했어요. 리웨이, 중국 학자들의 연구도 있어요. 그러며 새로운 자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발행한 논문이에요. 중국어 원문입니다. 지혜는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 학자들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윌슨 교수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자료는 많지만 그것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혜가 또다시 말을 끊었어요. 교수님, 신빙성을 의심하신다면 유엔 자료는 어떠세요? 지혜는 새로운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예요.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입니다. 영어로 된 유엔 문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나갔어요. 여기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일본이 이미 사과하고 보상했다고 했잖아. 지혜는 마이클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그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일본이 한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지혜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원문이에요. 여기에는 위안부 문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 문제가 알려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1993년 고노 담화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지혜는 프랑스어 자료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의 연구 논문이에요. 프랑스 학자들도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프랑스어로 논문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어요.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혜의 압도적인 자료 제시와 다국어 실력에 놀라고 있었어요. 심지어 룸메이트 엠마까지도 입을 벌리고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직접 증언을 담은 비디오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계세요. 비디오가 재생되자 교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처절한 증언이 영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14살 때 공장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속여서 데려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중국의 일본군 위안소였죠.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몇몇 여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실제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는 그 어떤 이론이나 변명도 무력해졌습니다. 비디오가 끝나자 지혜는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 진실입니다. 수많은 객관적 자료와 생존자 증언,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정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학술적 객관성이 아니라 역사 부정주의입니다. 윌슨 교수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자신이 평소 주장해온 내용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반박당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혜 씨, 하지만 이런 자료들도 해석에 따라서는 하지만 교수의 말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엠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지혜의 자료들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 정부 문서와 유엔 보고서는 부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엠마의 발언에 몇몇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이라는 학생도 발언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왜 교과서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카시가 당황하며 일본어로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 일본 정부에서는 분명히 하지만 지혜가 다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다카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적 발언은 다른 거예요. 일본에도 양심적인 학자들과 시민들이 많아요. 지혜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낸 사과문이에요. 일본어 원문입니다. 지혜가 일본어로 읽어주자 다카시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자신의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리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가 중국 학자들의 연구까지 제시하자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라고 중국어로 중얼거렸어요. 윌슨 교수가 결국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지혜의 체계적이고 압도적인 반박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지혜에게 다가와서 사과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엠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혜, 정말 미안해. 어제 너를 피한 것도 미안하고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제이슨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사과할게. 내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한 줄 몰랐어. 심지어 어제까지 지혜를 무시하던 마이클까지도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다 구했어? 마이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카시와 리웨이의 반응이었어요. 다카시가 일본어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미안해. 나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 리웨이도 중국어로 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모든 학생들의 변화에 감동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진실을 찾아가요. 지혜의 말에 학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지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엠마를 비롯해 여러 학생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역사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윌슨 교수의 표정을 보니 이 일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진짜 어려운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지혜의 압도적인 반박 이후 사흘이 지났을 때 예상했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혜가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혜 씨, 오늘 오후 4시에 학과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의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윌슨 교수가 학과장에게 무언가 보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엠마와 제이슨 같이 지혜를 지지하던 학생들은 여전히 친근하게 인사했지만 다른 많은 학생들의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주변에 모인 몇몇 학생들이 지혜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윌슨 교수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교수는 평소와 달리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어요. 오늘은 학술적 토론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의 시선이 지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지만 그것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교수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지난번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특정 국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술적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지만 지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제시한 것들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문서와 유엔 보고서까지 감정이라고 하실 건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윌슨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혜 씨,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수업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의 위협적인 말투에 교실 안이 긴장됐어요.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엠마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지혜가 제시한 자료들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엠마의 발언에 제이슨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가 가져온 자료들 덕분에 많이 배웠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이 즉시 반박했어요.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정식 교육과정이잖아요. 학생이 멋대로 다른 자료 들고 와서 수업을 흐리는 게 맞나요? 마이클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맞아라며 동조했습니다. 브래드라는 학생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여기 온 건 교수님께 배우려고 온 거지 다른 학생한테 배우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특히 외국 학생이 미국 대학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존 브래드의 말에는 은근한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윌슨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 의견도 그렇고 앞으로는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의 말에 지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조용히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마이클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정말 철면피구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나서고 마이클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미국 교수님께 대들고 이제는 수업도 망치고. 도대체 뭐하러 여기 온 거야? 지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마이클, 나는 단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리고 여기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 아닌가. 하지만 마이클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학문의 자유. 내가 뭔데 학문의 자유를 논해? 그냥 한국에서 배운 거 그대로 믿고 있는 주제에. 그러자 브래드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때문에 우리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졌잖아. 교수님도 기분 나쁘시고 우리도 불편하고.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브래드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게도 다카시까지 이번에는 마이클 편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혜와 함께 공부하자고 했던 다카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었어요. 지혜, 너 너무 나간 것 같아. 교수님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되지. 다카시의 변심에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 나도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업에서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어. 여긴 미국이잖아. 리웨이의 말에서도 지혜를 멀리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엠마가 지혜를 변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래도 지혜가 말한 건 맞잖아. 하지만 마이클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엠마, 너도 정신 차려. 내가 외국인 편들어서 뭐가 좋아? 마이클의 공격적인 말투에 엠마도 위축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지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지혜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엠마까지도 미안, 오늘은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라며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저 한국의 진짜 문제야. 교수님한테 계속 대들고 맞아. 어디서 와서 설치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외국인들 특징이야. 자기네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더라.
지혜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지지해주던 학생들이 이렇게 빨리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다카시와 리웨이의 변심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오후 4시 지혜는 학과장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학과장인 스미스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지혜 씨. 스미스 교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윌슨 교수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수업 중에 교수의 강의를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지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스미스 교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지혜 씨, 여기는 미국 대학교입니다. 우리의 교육 방식과 가치를 존중해야 해요. 개인적인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계속해서 지혜를 압박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적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지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면 하버드 편입 계획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까지 잘못이라고 할 수는 하지만 스미스 교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의 관점을 배우러 온 것 아닌가요? 스미스 교수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복도에서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을 다시 마주쳤어요. 우리의 문제 학생이네. 마이클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학과장님께 혼났다면서? 당연하지. 교수님한테 대들고 수업 망치고. 브래드가 더욱 악의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때문에 우리 학과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 다른 교수들도 우리 반을 문제 있는 반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브래드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지혜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국 자랑하고 싶으면 한국에 가서 해. 마이클의 친구인 잭이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한테 강의할 필요 없어. 우리는 내 역사 선생님이 되려고 대학 온 게 아니거든. 지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학과장에게까지 찍힌 상황에서 더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 했지만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앞으로는 좀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정말 여기 있기 힘들어질 거야. 기숙사 방에 도착한 지혜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지지해주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고 교수들까지 자신을 문제 학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카시와 리웨이의 변심이었어요. 룸메이트 엠마가 들어왔을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지혜, 괜찮아? 엠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다른 애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엠마의 말에서도 지혜와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아버지는 딸의 상황을 듣고 걱정스러워 하시면서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혜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지혜는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아서 외로웠어요.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았는데 교수와 학과의 압력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시아 출신인 다카시와 리웨이까지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사물함에서 협박 쪽지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더 설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이클과 그의 무리들이 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마이클과 브래드는 지혜를 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도 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리를 옮겨서 지혜 주변에 아무도 앉지 않으려고 했어요.
윌슨 교수가 들어와서 수업을 시작했을 때 지혜를 향한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교수는 의도적으로 지혜를 무시하며 다른 학생들하고만 대화했어요. 그리고 수업 내용도 더욱 편향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치 지혜에게 감히 나에게 도전했구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이제 정말로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비록 혼자일지라도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당한 압박이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혜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 지혜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지혜가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마이클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조별과제팀 구성하는데 우리 팀은 이미 다 찼어. 다른 학생들도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브래드가 가짜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정말 미안한데 우리 팀도 인원이 다 찼어. 다른 팀 찾아봐. 지혜는 교실을 둘러보았지만 어느 팀도 자신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엠마까지도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 미안해. 우리 팀이 이미 엠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국 지혜를 거절했어요. 결국 지혜는 혼자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윌슨 교수가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지혜 씨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수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혜가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가지고 빈 테이블에 앉으려 하자 그 테이블에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지? 마이케라가 큰 소리로 말하며 친구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지혜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자 그곳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여기서 과제 이야기해야 하는데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구석진 빈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어요.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애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졌어. 교수님도 요즘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 외국인 주제에 어디서 와서 설쳐, 이런 말들이 지혜의 귀에 계속 들렸어요. 지혜는 샌드위치를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카시와 리웨이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들리게 말했어요. 다카시가 일본어로 역시 조선인들은 공격적이야. 어디 가서든 문제를 일으키더라라고 말했고, 리웨이가 중국어로 한국인들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정말 짜증나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자신들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었어요. 지혜는 주먹을 꽉 쥐며 일어서서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다카시, 리웨이,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혜의 유창한 일본어와 중국어에 주변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다카시와 리웨이는 오히려 더욱 화를 냈어요. 뭐?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다카시가 영어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여기는 미국이야. 일본도 중국도 아니고 당연히 한국도 아니라고 리웨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여기 와서 자기 나라 자랑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카페테리아 안의 모든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상황을 구경하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어요. 지혜는 혼자서 이 모든 적대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수업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별 발표 시간인데 지혜만 혼자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다른 모든 팀들은 3명에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혜만 혼자였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혼자서 발표를 시작하자 교실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지혜의 발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몇몇 학생들은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친구와 속삭이며 키득거렸고 브래드는 노골적으로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혜가 발표하는 도중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프로젝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아까까지는 잘 됐는데라고 마이클이 말했지만 지혜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기술적 문제니까 발표를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하죠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이것이 자신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지혜의 발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역시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혜가 교실을 나서려는데 윌슨 교수가 불렀어요. 지혜 씨, 잠깐 남아보세요. 교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교수가 말했어요. 요즘 수업 태도가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고. 지혜는 억울했지만 참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윌슨 교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선이요? 오늘 발표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와서 기계 탓만 하고. 이게 최선인가요? 교수님, 기계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교수가 말을 끊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태도가 문제예요. 처음에는 너무 나서더니 이제는 완전히 소극적이고. 이러면 학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점이 나빠지면 하버드 편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윌슨 교수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라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복도에서 또다시 마이클과 그의 무리들을 마주쳤어요. 우리의 외톨이가 오네. 마이클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 어땠어? 기계가 고장나서 못했다면서? 핑계도 참 다양하네. 브래드가 더욱 악의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없으면 우리 반이 훨씬 평화로워. 교수님도 기분 좋으시고 우리도 편하고. 너만 없으면 완벽할 텐데. 브래드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있어. 잭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여기 있기 힘들어질 거야. 우리가 진짜로 문제 삼으면 너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들의 위협에 지혜는 온몸이 떨렸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이 대학이 문제가 있는 거야. 하지만 마이클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진실?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그냥 한국에서 세뇌당한 거 그대로 믿고 있는 거잖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엠마가 복도 저편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지혜와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고개를 돌리고 도망가 버린 것이었어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믿고 있던 친구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숙사 방에 돌아왔을 때 엠마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노트북을 켜서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쓰려 했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교수는 자신을 괴롭히고 학점까지 위험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하버드 편입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걸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동시에 굴복할 수는 없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있으면서 졸업까지 버텨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두 선택 모두 쉽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지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비록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지라도 진실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고난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고 더 철저히 준비해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반전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멀리서 한국 학생 한 명이 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학생은 대학원생인 것 같았는데 잠시 망설이다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온 지혜 씨인가요? 그 학생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김준호라고 해요. 요즘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준호의 말에 지혜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준호는 지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지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 씨가 용기 있게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준호의 격려에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지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혜 씨, 지금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가 격려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이 지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지혜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지혜는 준호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학부생도 참여할 수 있다는 공지가 나온 것이었어요. 주제는 동아시아 현대사의 재조명이었습니다. 지혜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준호 선배의 도움으로 지혜는 심포지엄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1차 사료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이었어요. 윌슨 교수도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혜는 이번이야말로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과 그의 무리들이 지혜의 계획을 알게 되자 방해 공작을 시작했어요. 야, 저 애가 또 설치려고 한다. 마이클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또 한국 자랑하려고 하네. 정말 끈질기다. 브래드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가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해줘야겠어. 저런 헛소리 못하게. 지혜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호 선배와 함께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심포지엄 당일 대학교의 가장 큰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수들과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학부생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지혜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윌슨 교수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는 평소 수업에서 하던 것과 같은 논리를 펼쳤어요. 증거 부족, 경제적 동기, 과장된 주장 등 모든 것이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많은 한국 측 주장들이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윌슨 교수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지혜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지혜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지혜는 화면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1944년 미국 전쟁정보국에서 작성한 신문 보고서입니다. 버마에서 포로로 잡힌 일본군과 조선인 위안부들을 직접 신문한 내용이에요. 완벽한 영어로 문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히 강제로 끌려왔다, 속임을 당했다는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발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이번에는 일본 측 자료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고 지혜는 유창한 일본어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서 발견된 일본군 내부 문서예요. 1942년 일본군이 작성한 것으로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다카시가 당황한 표정으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문서가 정말 있어?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현지에서 적당한 여성들을 모집하되 필요시 강제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새로운 자료를 제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화면에 독일어로 된 문서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당시 독일 외교관이 본국에 보낸 비밀 보고서입니다. 1943년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독일 외교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에 대해 상세히 보고한 내용이에요. 지혜는 완벽한 독일어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독일 외교관은 일본군이 조선과 중국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사용하고 있다고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전쟁 범죄라고 평가했어요. 윌슨 교수가 당황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 문서의 출처를 명확히 해주시겠어요? 하지만 지혜는 준비된 답변이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이 문서는 독일 연방문서보관소에서 2023년에 기밀 해제된 것으로 베를린 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인증받은 정본입니다. 지혜는 독일 대학교의 인증서까지 화면에 보여주었어요. 완벽한 독일어로 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강당 안에 있던 몇몇 독일인 교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더 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자료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화면에 프랑스어 문서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근무하던 프랑스 군인의 일기입니다. 1944년 일본군이 현지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일기의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프랑스 군인은 일본군이 총칼을 들이대며 울부짖는 어린 소녀들을 트럭에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다. 이보다 끔찍한 광경은 본 적이 없다고 기록했어요. 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여성 참석자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압도적인 다국어 자료 제시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런 자료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조작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클의 도전에 강당 안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지혜는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어요. 이분은 독일 베를린 대학교의 하일리히 밀러 명예교수님입니다. 유럽 현대사 전문가이시죠. 밀러 교수가 무대로 올라오자 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는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지혜가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밀러 교수님께서는 방금 제가 제시한 독일 문서들의 진위를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 모두 진본이라고 증언해 주세요. 밀러 교수가 영어로 직접 말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해 온 분야입니다. 이 문서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본이며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강당 안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윌슨 교수가 당황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지혜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교수님, 사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지혜가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평소 인용하시는 객관적 서구 연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윌슨 교수 자신의 과거 논문이었어요. 이것은 윌슨 교수님께서 1995년에 발표하신 박사 논문입니다. 지혜의 말에 강당안이 술렁였어요. 제목이 동아시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평가인데요. 여기서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쓰셨을까요? 지혜가 윌슨 교수의 과거 논문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노예 제도였으며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이다. 수많은 증거들이 강제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학술적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강당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윌슨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과거 연구가 현재 주장과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난 것이었어요. 교수님, 지혜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24년 전 교수님의 연구와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정반대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윌슨 교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자료가 부족했고 이후 연구를 통해서 하지만 지혜가 말을 끊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혜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2010년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입니다. 여기서도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계시네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윌슨 교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교수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일어났습니다. 스미스 학과장이었어요. 윌슨 교수,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과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본인의 과거 연구와 현재 주장이 이렇게 다른 이유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윌슨 교수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순된 입장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어요. 지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생존하신 위안부 할머니의 최신 증언. 영상입니다. 화면에 할머니가 나타나자 강당 안이 숙연해졌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영어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이 영어로 울려 퍼졌어요. I was only 14 when they took me. They promised work in a factory, but it was a lie. Every day was hell. 할머니의 절절한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 자발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혜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심지어 마이클과 브래드까지도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마이클을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젊은 학생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학문적 양심입니다.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다른 교수들도 하나 둘씩 지혜를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이런 철저한 연구를 학부생이 해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진정한 학자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생들에게서 일어났어요. 다카시가 일어서서 일본어로 말했어요. 지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리웨이도 중국어로 나도 사과할게. 내가 정말 대단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까지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혜,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철저히 연구했는 줄 몰랐어. 나는 정말 무식했구나. 브래드와 다른 친구들도 줄지어 사과했어요. 엠마는 눈물을 흘리며 지혜를 껴안았어요. 지혜,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런 용기를 내는 것을 보고 나도 많이 배웠어. 윌슨 교수는 결국 무대를 떠났지만 지혜의 승리는 명확했어요. 진실의 힘이 모든 편견과 압력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게 다가와서 축하하고 격려했어요. 특히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 지혜에게 관심을 보이며 향후 연구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준호 선배가 지혜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지혜야. 내가 오늘 해낸 일은 역사에 남을 거야. 지혜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다음 날 지혜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지혜, 정말 대단했어. 엠마가 달려와서 지혜를 껴안았습니다. 어제 심포지엄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완전 화제야. 마이클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혜,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깨달았어.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해. 앞으로 너한테 배우고 싶어. 브래드와 잭도 줄지어 사과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가 말한 게 다 맞았구나. 다카시는 일본어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혜, 나는 정말 부끄러워. 일본인으로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이 한심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나서 밤새 울었어.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일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 리웨이도 중국어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혜, 너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야. 나도 중국에서 잘못 배운 게 많았나 봐. 앞으로 너와 함께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 그는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왔어요. 다른 과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혹시 지혜 씨인가요? 한 대학원생이 물었어요. 어제 심포지엄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도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치학과에서 온 제니퍼라는 학생이 말했어요. 지혜,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도 각자 전공 분야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철학과 대학원생인 톰도 거들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당신을 통해 배웠어요. 심지어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하버드에서 왔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어제 심포지엄 영상이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혜 씨가 하버드로 편입하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이런 뜨거운 관심과 지지에 감격했어요. 오전 10시 윌슨 교수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존경보다는 의심과 실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윌슨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제 심포지엄에서 지혜가 제시한 교수님의 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클의 질문에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어요. 엠마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예전에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셨는데 지금은 왜 다른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제이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궁금해요. 교수님의 진짜 생각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윌슨 교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것은 복잡한 문제고 하지만 다카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지혜가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리웨이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왜 이를 부정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학생들의 연이은 질문에 윌슨 교수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스미스 학과장이 들어왔어요. 윌슨 교수님, 잠깐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과장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학생들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스미스 학과장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심포지엄 이후 학교 측에서 윌슨 교수님의 수업 내용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결과 학술적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분간 휴직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윌슨 교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학과장님, 그건 너무하지만 스미스 학과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과거 연구와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셨고, 이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입니다. 스미스 학과장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 씨가 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적 태도입니다. 여러 언어로 된 1차 사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서 주장을 펼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학과장의 말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지혜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학교 전체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수업은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스미스 학과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지혜 씨께 특별 조교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학과장의 제안에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지혜, 정말 축하해. 너야말로 우리의 진짜 선생님이야. 윌슨 교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교실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대가였어요. 점심시간에 지혜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카페테리아에 들어서자 여러 테이블에서 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자신을 불렀습니다. 지혜, 여기 앉자. 우리랑 같이 먹어. 모든 사람이 지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엠마와 제이슨, 마이클과 브래드까지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지혜, 정말 대단해. 엠마가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미안하고 고마워. 제이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진실을 보지 못했으니까.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혜, 나는 내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브래드도 동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잡아줘. 다카시가 일본어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혜,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오늘 배운 것들을 전해주려고 해.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리웨이도 중국어로 나도 마찬가지야. 중국에서도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해라고 말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지혜의 테이블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혜, 우리도 같이 앉아도 될까? 어제 심포지엄 정말 대단했어. 너한테 배우고 싶어. 순식간에 지혜 주변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모든 사람이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료를 찾았어? 여러 언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지혜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혜의 솔직한 고백에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언어를 배운 것도 아버지 덕분이에요.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외교관이신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어 실력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도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앞으로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오후 수업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미스 학과장이 약속대로 직접 수업을 진행했는데 지혜를 특별 조교로 소개하면서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혜 씨는 어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수업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열린 수업이었습니다. 지혜가 준비한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런 수업이야말로 진짜 배움이지.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윌슨 교수 수업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 다른 학생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혜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모든 학생들이 인사를 했어요. 지혜 안녕. 어제 정말 멋졌어.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심지어 모르는 학생들까지도 지혜를 알아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기숙사에 돌아가니 룸메이트 엠마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혜, 이거 받아. 엠마가 건넨 것은 직접 만든 감사 카드였어요. 내가 나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담았어. 정말 고마워, 지혜. 그날 저녁 지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보여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아버지는 딸의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었어. 그날 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혼자였던 시작부터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지금까지 정말 꿈 같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더 넓은 세상에 진실을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혜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앞으로도 진실의 힘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었어요. 윌슨 교수가 휴직에 들어간 지 사흘 후 지혜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지혜 씨, 윌슨 교수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조사위원장인 존슨 교수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어요. 조사위원회 회의실에 도착한 지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존슨 교수를 비롯해 여러 교수들과 함께 한 명의 나이 든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지혜 씨, 이분은 마가렛 윌슨 씨입니다. 윌슨 교수의 전 부인이세요. 존슨 교수의 소개에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마가렛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혜 씨의 심포지엄 영상을 보고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나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전 남편 윌슨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렛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윌슨은 원래 정의로운 학자였어요. 1995년 박사 논문도 정말 양심적으로 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경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가렛이 계속 말했어요. 어떤 일본 단체에서 윌슨에게 접근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 교류라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윌슨에게 매년 10만 달러씩 후원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지혜와 조사위원회 교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존슨 교수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였나요? 마가렛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일본 역사 진실 연구회라는 곳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학술 단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뒤에서 후원하는 조직이었어요. 마가렛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윌슨에게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바꾸고 일본에 유리한 주장을 펼치라는 것이었죠.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것은 그들이 윌슨에게 보낸 이메일들이에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담겨 있어요. 존슨 교수가 서류를 살펴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건 명백한 학술적 독립성 침해네요. 대학 규정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다른 교수들도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마가렛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윌슨에게 그 돈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들의 돈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그때 마가렛이 가장 충격적인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윌슨은 단순히 돈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본에서 여러 차례 호화로운 접대를 받았어요. 고급 호텔, 미슐랭 레스토랑, 심지어 개인 전용기까지 제공받았죠. 지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미국 대학의 교수가 이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렛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가장 끔찍한 것은 윌슨이 다른 서구 학자들까지 매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서구 학자들의 목소리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일본 측에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수들도 설득해보자. 녹음 파일에서 윌슨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조사위원회 교수들이 경악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역사 왜곡 시도네요. 존슨 교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술적 양심을 완전히 팔아버린 거잖아요. 마가렛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 씨, 당신이 심포지엄에서 보여준 용기를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웠는데 제 전 남편은 돈을 위해 진실을 배신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조사위원회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어요. FBI 수사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BI에서 나온 데이비드 존스 수사관입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윌슨 교수 사건이 단순한 대학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국 정부의 미국 학계 개입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존스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일본의 여러 우익 단체들이 미국 내 주요 대학 교수들에게 체계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역사 인식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윌슨 교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존스 수사관이 계속 말했어요. 전국적으로 최소 20여 명의 교수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혜는 이 거대한 음모의 규모에 놀랐어요. 존슨 교수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미국 교육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네요. 다른 교수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지혜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계속 묻혀 있었을 거예요. 마가렛이 지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혜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데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존스 수사관이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 씨의 심포지엄이 이 거대한 음모를 폭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한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지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시에 미국 학계에 이런 부패가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준호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네. 준호 선배도 놀라워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단순히 한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를 폭로한 거잖아. 그날 저녁 뉴스에서 윌슨 교수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명문대 교수, 일본 우익 단체로부터 거액 수수. 학술적 독립성 심각한 위험 뉴스를 본 학생들이 지혜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엠마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혜, 뉴스 봤어? 정말 대박이야. 내가 싸워온 게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음모와 맞서는 거였구나. 마이클도 문자를 보냈어요. 지혜, 너는 진짜 영웅이야.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다카시는 일본어로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혜, 정말 미안해. 내 나라의 일부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워. 하지만 너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정말 고마워. 리웨이도 중국어로 내가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윌슨 교수가 직접 언론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저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학자로서의 양심을 팔아버렸습니다. 윌슨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특히 지혜라는 학생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윌슨 교수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학생이 진실을 말했는데 저는 거짓으로 그를 탄압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공개 사과에 전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윌슨 교수가 자신이 받은 모든 돈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제가 받은 더러운 돈으로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지혜는 윌슨 교수의 인터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을 보고했어요. 아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단순히 개인의 용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거구나.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외교관으로서 나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거든. 내가 이런 거대한 음모를 폭로해낸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대학교에서는 긴급 전체 교수 회의가 열렸어요. 학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어떤 외부 압력이나 금전적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학술적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학장의 선언에 모든 교수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준 지혜 씨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학장의 발표에 강당이 뒤흔들리는 박수가 터졌어요. 지혜는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지혜가 소감을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말에 또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제 지혜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와 부패를 이겨낸 작은 용기의 힘을 모든 사람이 목격했어요. 윌슨 교수 비리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 일주일 후 지혜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지혜 씨,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백악관 보좌관의 전화에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학술적 독립성과 진실 추구의 모범 사례로 표창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대학교 전체가 들썩였어요. 학장이 직접 지혜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지혜 씨, 우리 대학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만나는 학부생은 처음입니다. 학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우리 대학의 명예를 드높였어요. 그날 오후 캠퍼스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몰려든 것이었어요. CNN, MBC, ABC, 뉴욕타임스까지 모든 매체가 지혜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 학생의 용기가 거대한 음모를 폭로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연일 보도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선 지혜를 보며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클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반의 영웅이 돌아왔다. 엠마는 눈물을 흘리며 지혜를 껴안았어요. 지혜,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미국 전체를 바꿔놓았어. 다카시가 일본어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혜, 일본에서도 내 이야기가 큰 화제야.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모두 너를 지지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너 덕분에 일본에서도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 리웨이도 중국어로 감격해서 말했어요. 중국에서도 내 소식이 전해졌어. 많은 중국 학자들이 너의 용기에 감동하고 있대. 정말 대단해. 그는 지혜의 손을 꽉 잡으며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온 특별 방문단이었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것은 일본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다나카 유키 교수였어요. 지혜 씨를 만나러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의 정중한 인사에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나카 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가 제시한 자료들을 일본에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사실이었어요.
그의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과 시민들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의 일부 세력들이 해외에서 이런 비양심적인 활동을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교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지혜 씨의 용기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봉투를 꺼냈어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께 드리는 성금입니다. 지혜 씨를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교실 안에서 자발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다카시가 일본어로 다나카 교수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지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특별 사절이 왔어요. 지혜 씨의 활동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엔 대표가 말했어요. 내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특별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서 외롭게 싸우던 자신이 이제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쁜 것은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대학교 대강당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실과 용기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지혜를 기리는 행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교수들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까지 모였습니다. 스미스 학과장이 사회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한 학생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강당 안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첫 번째 연사로 밀러 교수가 나섰어요. 지혜 씨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학문의 진정한 가치와 국제적 연대의 힘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청했어요. 이어서 마가렛 윌슨이 무대에 올랐어요. 지혜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로 가득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놀랍게도 화상으로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가 연결되었어요. 지혜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우리의 아픔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할머니의 말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90이야.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기뻐.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 역사가 지켜질 수 있겠구나. 마침내 지혜가 무대에 올랐을 때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되어 지혜는 감격해서 말을 시작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지혜는 각국 언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Thank you for standing with truth. 진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영어로 말한 후 일본어로 이어갔어요. 진실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카시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어서 중국어로 모든 분들이 진실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리웨이도 박수를 쳤어요. 프랑스어와 독일어로도 감사 인사를 전하자 강당 안의 외국인 교수들이 감동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처음에 저를 반대하던 친구들도 결국 진실을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마이클과 브래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드려요. 마이클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지혜, 우리야말로 고마워. 내가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줬어. 브래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내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말했어요. 할머니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지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지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과 함께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지혜 씨, 제 딸이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어린 소녀가 수줍게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지혜 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할 거예요. 지혜는 그 소녀를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며칠 후 백악관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혜를 맞이하며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한 모범 사례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지혜는 감격했어요. 학술적 독립성과 진실 추구의 정신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지혜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어요. 미국 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를 수호한 공로로 최고 민간인 훈장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이 역사적 순간을 생중계했어요. 지혜 씨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 사람의 진실한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그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지혜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이룬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꾼 거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축하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내가 포기하지 않은 정신이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외교관인 아빠로서도 배울 점이 많았어.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말이야. 부모님의 격려에 지혜는 더욱 큰 감동을 느꼈어요. 대학교로 돌아온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식 편입 허가뿐만 아니라 전액 장학금까지 제공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 같은 인재야말로 하버드가 원하는 학생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어요. 예일, 스탠포드, MIT까지 미국의 모든 명문 대학이 지혜에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혜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법을 전공해서 정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수업날 모든 학생들이 지혜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지혜,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 하버드에 가서도 연락하자. 모든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지혜는 눈물이 났어요. 엠마가 대표로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지혜에게. 너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편지를 들으며 지혜는 이 모든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지혜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어요. 하버드 편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지혜에게 마지막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한 지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강의실 앞 광장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손에는 각국 언어로 쓰인 감사 메시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혜, 지혜, 지혜. 학생들의 함성이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엠마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혜, 내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진실을 보는 용기야. 마이클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 덕분에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윌슨 교수였어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치고 나온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는 진심 어린 회개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 씨, 윌슨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여기 올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꼭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가 지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했는데 저는 거짓으로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학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중요한 것은 진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교수님께서 용기를 내어 잘못을 인정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혜의 관대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윌슨 교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진실 알리기 운동에 참여하겠어요. 그의 말에 자발적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 앞에서 용서의 마음이 생긴 것이었어요. 다카시가 일본어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혜, 너 덕분에 나도 변했어. 일본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리웨이도 중국어로 나도 중국에서 한일 우정을 위해 노력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어요. 화상 스크린에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들이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어.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이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우리를 위해 싸워줘서 정말 고마웠어. 또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겠구나. 할머니들의 말씀에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지혜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들의 용기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의 한국어를 듣고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스미스 학과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진실의 승리를 축하하고 우리 모두의 성장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혜 씨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학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 앞에서는 국적도 인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 대학에서는 지혜 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실과 용기,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학장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매년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소식에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지혜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거야. 후배들도 지혜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겠어. 모든 사람들이 이 뜻깊은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엠마가 학생 대표로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지혜, 너는 우리에게 단순히 역사적 지식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 마이클도 무대에 올라와서 말했어요. 처음에 나는 지혜를 미워했어. 하지만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승이라고 생각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혜 덕분에 나도 편견 없는 사람이 되었어. 브래드와 잭도 줄지어 무대에 올라와서 각자의 변화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지혜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도 정의로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앞으로 우리도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되겠어. 다카시가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지혜, 너는 단순히 한국 학생이 아니라 전 인류의 양심이었어. 그의 말에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르쳐준 진실을 전파하겠어. 리웨이도 중국어로 길게 연설한 후 영어로 번역해서 말했어요. 지혜는 동아시아 평화의 희망이야. 한국, 중국, 일본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의 말에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감동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수천 개의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지혜, 지혜, 지혜. 함성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섰을 때 광장 전체가 정적에 쌓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지혜가 각국 언어로 번갈아가며 말했어요. Truth always wins.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라 BRIT 트리움프 TOUJOURS 다이 WAHRHEIT SIEGT IMMER 각 언어로 말할 때마다 해당 국가 출신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지혜의 다국어 실력과 포용적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불의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혜의 마지막 말에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We will remember. 우리가 기억할게.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혜는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테리아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지혜, 하버드에 가서도 우리 잊지 마 엠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제 인생 최고의 친구들이에요. 평생 간직할 소중한 인연이죠. 그녀의 말에 모든 친구들이 감동했어요. 다카시가 일본어로 말했어요. 지혜, 내가 일본에서 선생님이 되면 첫 번째 수업에서 너 이야기를 할 거야. 리웨이도 중국어로 나도 중국에서 내 정신을 전파하겠어라고 약속했어요. 마이클과 브래드도 진심 어린 약속을 했어요. 우리도 앞으로 정의롭게 살겠어 내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을게. 모든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지혜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지혜는 기숙사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룸메이트 엠마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지혜, 정말 고마웠어. 엠마가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도 고마워. 엠마 지혜가 대답했어요. 내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는 지혜를 배웅하기 위해 수십 명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작별이었어요. 지혜, 하버드에서도 멋진 활동 계속해.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써.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친구들의 격려에 지혜는 힘을 얻었어요. 공항에서 아버지와 통화했어요. 지혜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룬 일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되었어. 부모님의 격려가 지혜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어요. 혼자서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한 친구들을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혜는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하버드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언젠가는 정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진실을 위해 용기 내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지혜는 하버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미 그녀의 이야기는 하버드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진실의 용기를 가진 학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어요. 국제법 첫 수업에서 교수가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국제사회에 큰 기여를 한 학생이 있네요. 모든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어요. 지혜 씨의 용기가 학술적 독립성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다짐을 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예전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지혜, 하버드 어때? 엠마가 물었어요. 정말 좋아.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도 계속 좋은 일들을 해나갈 거야. 다카시는 일본에서, 리웨이는 중국에서, 마이클과 브래드는 각자의 대학에서 모두 지혜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어요. 용기 있는 한 학생이 어떻게 편견과 거짓을 이기고 진실을 승리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지혜가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불의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지혜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